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2학년 과학 공부를 같이 하게 된 이윤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68페이지를 펴세요. 68페이지에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항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물체 중에서도 저항이라는 이름의 물체가 있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있죠. 전기기구나 전자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 비유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저항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전구들도 바로 저항이 됩니다. 자, 앞에 그림 보면 멀티탭에 전구 두 개를 꽂아놨는데요. 한 전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구가 켜져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직렬인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켜져 있는 걸로 봐서 이 멀티탭은 어떤 연결로 되어 있다? 그렇죠.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우리 가정집도, 가정집에서의 전기 사용도 모두 다 병렬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중요한 영상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잠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끼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졸고 있는 친구들 깨고 준비하세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쓰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중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까요? 어떤 방식이죠? 멀티탭이 직선 모양이니까 직렬 연결? 글쎄요. 먼저 전구를 이용하여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여기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를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직렬이고 전구의 밝기가 어둡죠? 한 개 켰을 때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전구도 바로 불이 꺼지네요. 하나를 끄면 다른 하나도 꺼져버립니다. 즉, 전기기구들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기기구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회로는 어떨까요? 전구가 한 개일 때와 전구의 밝기가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전구 하나를 빼도 나머지 전구는 그대로 켜져 있어요. 이게 병렬의 특징입니다. 즉, 전기기구들이 병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전기기구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을 병렬 연결해주는 장치네요? 맞았어요. 멀티탭은 전기기구들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선에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네, 주의해야겠네요. 이 화재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영상 잘 봤죠?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도 한번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악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 집중! 전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비교하기. 직류 전원 장치, 전구, 스위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대조군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 하나를 회로에 연결합니다. 전구 하나를 회로에 연결한 다음에 불을 켜주게 될 건데요. 불을 켜주었을 때 밝기를 잘 봐야 됩니다. 밝기를 보세요. 네, 아주 밝게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 연결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줄로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죠. 자, 각각의 전구의 밝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스위치. 자, 밝기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둡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병렬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고, 쉽게 얘기하면 두 줄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오, 밝기가 어때요? 한 개 켰을 때랑 밝기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이번에는 전구 하나를 제거 한번 시켜 볼 거예요. 직렬과 병렬일 때 전구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직렬에서 전구 하나를 제거하고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은 어떨까요? 병렬 연결에서도 전구 하나를 제거하고 스위치를 닫았더니 불이 하나 들어오죠. 직렬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구를 직렬 연결한 경우에는 밝기가 어두워지고요.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나머지 전구도 불이 꺼져 버립니다. 하지만 병렬 연결을 한 경우에는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변하지 않고 한 개를 끊어도 나머지 전구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내용을 알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실험을 통해서 알겠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설명만 잘 들으면 돼요.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한번 봅시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직렬 연결입니다. 읽어볼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밑줄, 중요한 단어는 박스, 물결 무늬, 색깔 펜, 옆에 메모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수업 시간에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69페이지 제일 위에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선생님 같으면 직렬 연결에 박스 하나 치겠다. 직렬 연결에 각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 밝기보다 어둡다. 밑줄 치세요. 어둡다.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답이 나와 있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구만 나오면, 전구의 밝기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구가 밝아지는 건 전류 때문이에요. 전류의 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커지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진다. 왜 이래요? 하나씩. 저항이 왜 커집니까? 저항이 왜 커지죠? 여러분들 저항 배웠잖아. 이제 얘기할 줄 알아야지. 저항이 왜 커집니까? 자, 저항은 선생님이 뭘 생각하라 그랬냐면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많이 생각하세요. 물 아니야. 물 아니잖아. 저항은 뭘 생각해라? 터널을 생각하라 그랬잖아. 터널. 기억나요? 자, 저항 하나가 있으면, 저항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항이 하나가 있고 또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끊어졌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썰렁합니다. 저항 하나에 비해서 저항이 두 개가 되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길어지죠. 터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터널이 길어지면 통과하기가 쉬워, 어려워? 한참 가야지 통과하잖아. 한참 가서 통과한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직선으로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저항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예요. 저항이. 이거 이해해야 돼. 맞죠? 저항이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항이 커지는데 왜 전류는 변해요?
지난번에 옴 아저씨가 얘기했죠. 옴 어떻게 썼지? 원래 잘 쓰는데 좀 예쁘게 안 되네. 학교 옴 예쁘게 옴 그린 거 보여줄게요. 자, 어떤 식이 있었습니까? 전류는 뭐분의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류는 이제 이렇게 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죠. 도움이 되죠. 전류는 I로 표시합니다. I. 전압은 뭘로? 단위랑 똑같아요. V로 합니다. 저항은 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바로 해버려요. I는 R분의 V 이렇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좀 알아놓고요. 지금 몰라도 돼요. 자, 저항 봅시다. 두 개를 연결하니까 저항이 어떻게 됐어요? 저항 두 개를 연결하니까 저항이 어떻게 됐죠? 그렇죠. 저항이 이렇게 커집니다. 얘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류도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집니다. 맞죠? 분모. 나눠 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전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전구에 지나는 전류가 저항이 커져 버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아까 선생님이 이 전류 때문에 뭐가 차이가 난다? 전구의 밝기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지? 옆에 친구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외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자, 교과서 읽어봅시다. 다시 네 번째 줄. 또한 직렬 연결로 된 두 전구 중 하나를 끊어버리면 다른 전구의 불도 꺼진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것도 알고 있고 다음 병렬로 바로 넘어갈게요. 병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병렬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병렬 연결은 교과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 전구의 밝기와 같습니다. 실험으로 확인했죠? 왜 이럴까요? 알면 되지 뭐. 각 전구에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동일한 전압이 걸려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설명해 놓은 말이 나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고 회로 전체의 저항은 작아지므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다 맞지? 자, 그럼 또 저항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항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잘 이해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자, 병렬 회로를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하다 보면 이제 그림 실력이 원래 점점 좋아지겠지. 선생님 나름대로 분필로는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블릿으로 그리니까 좀 그렇네요.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맞죠? 자, 해봅시다. 저항이 이럴 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터널 생각에 터널. 이건 터널 생각이야. 선생님 터널이 두 개예요? 이런 말이야. 그게 아니고 봐. 이 저항의 굵기와 이 저항의 굵기를 합해보세요. 합한다고 생각하면 원래 이만한 굵기였는데 또 이만한 굵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저항의 굵기가 어때요? 커진 거야. 저항이 굵어진 거야. 터널이 굵어진 거야. 터널의 길이는 변화가 없는데 터널이 커지니까 잘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잘 통과해요. 잘 통과한다는 말은 저항이 작다는 말이잖아. 맞지? 저항이 작아진 거야. 저항이.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저항이 작아진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또 어떤 식을 써야 돼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자, 저항. 어떻게 쓰라 그랬지? 식은 전류는 뭐분의?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변했어요? 저항이 작아졌죠. 얘가 분모가 작아진 거예요. 당연히 전류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커졌을 때 각각에 흘러갈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직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 전류는 한 개 켰을 때랑 비교해서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되면 댓글로 질문 좀 하세요. 아니면 과제 좀 하세요. 그리고 병렬은 하나를 끊어봤자, 자, 선을 끊어보겠습니다. 이 선을 끊어봤자 나머지 이 한 선은 그대로 직렬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전구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선생님 한 20년 정도 해서 안 어렵나?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 한 개와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걸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하죠. 한 개 연결할 때보다 어떻게 됐죠? 어두워졌어요. 다음 한 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할 때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죠? 맞춰보세요. 전체 저항 어떻게 됐어요? 대답. 그렇지. 커졌죠. 전체 저항 커집니다. 그러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흐르는 전류는 작아진다. 따라서 전류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렬 연결했을 때 하나를 끊어버리면 당연히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이번에는 병렬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 그러고요. 병렬 연결을 하면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와 밝기가 같다라고 얘기했고, 왜 같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전체에 흐르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선이 굵어졌어요. 터널이 굵어졌어요. 쉽게 통과해요. 저항이 작아져요. 맞죠? 저항이 작아지고 작아지면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전선 하나를 끊어도 다른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들어오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220V로 전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맞죠? 동일하게 사용하고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전기 제품을 끄더라도, 전선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애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당연히 병렬 연결해야 되겠죠. 직렬 연결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에 누나가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드라이기를 꺼버렸어요. 집 온 전체 전기가 다 꺼져 버립니다. 큰일 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한 장 넘겨보면 교과서 71페이지입니다. 탐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탐구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전구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구 한 개가 꺼지면 다른 한 개는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고 병렬은 안 꺼지고요. 저항을 병렬 연결로 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병렬 두꺼워진다. 터널이 커진다죠. 저항이 어떻게 되죠?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다음 멀티탭에서 여러 개의 전기를 동시에 연결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확인하게 나왔네요. 왜 화재 위험이 있습니까? 이건 그림을 좀 그릴까요? 왜 화재 위험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집으로 들어온 전선은 이렇게 생겼고, 멀티탭에 연결된 정말 많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집 밖으로 다시 이렇게 나간다고 칩시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얘를 다 합해버리면 전선 두께가 어때요? 터널 두께가 어때요? 굉장히 커져 버렸죠. 저항이 어떻게 된다? 터널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저항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저항이 굉장히 작아져 버리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적을게요. 뭡니까? 전류는 뭐분의? 이제 따라 할 때 됐잖아.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맞죠? 얘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흘러버리면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스스로 하기 3번 이해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믿어야지 이 수업은 성공합니다. 서로 믿읍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